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모화변 마지막 이야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이건 정조대왕,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임금, 세종일까요, 정조일까요? 이 팬덤이 많은 이제 왕인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낸 첫 일성이 바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정적 함의나 이런 거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세자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왕이 되지 못한 그 좀 이렇게 깐깐한 아버지 또 어머니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정치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사도가 미치광이가 됐는데 그게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사도를 미추망이로 만든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부인 하경궁 홍씨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높게 평가받는 여인 중에 하나죠. 글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아무리 이제 어떤 양반 규수집, 왕실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글같이 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글도 알고 또 그걸 갖다 실제 또 책을 써가지고 냈다. 이거는 사실 대단한 업적인 거죠. 그 책이 바로 한중록이라고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바로 저 이모화변에 관한 기록들도 다 나온 거죠. 사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다 등등 여러 가지 고발도 있는 거고. 하경궁 씨의 이제 한중록에는 이 사도세자를 완전히 이제 그 정신병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과하게도 묘사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도가 저 뒤주에 갇히고 이럴 때 자기 부인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래,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세손 데리고, 즉 우리 아들 정조 데리고 오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막 그 소리도 지르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경궁 씨는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의 유력한 정치인 홍봉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영조가 빡 돌아가지고 자식 죽이려고 했어도 당시에 그런 노론 세력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그래도 좀 살려줘라, 이렇게 했으면 그럴 수 있었던 건데 별로 사도세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잖아요. 그리고 부인도 자기 남편의 정신병자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인 거는 노론의 음모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지요. 이게 뒤에 이제 정조 때까지 이어지면서 정조도 노론 벽파가 독살했다. 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풀어서 저 노론 이 벽파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위기를 느낀 노론이 정조도 암살을 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사실은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음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노론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던 건 좀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저 숙종인데 상당히 남인이든 서인이든 다 왕한테 작살 났잖아요. 근데 노론이라고 하는 서인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계속 사대부 권력을 강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꼭 서론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질의 왕이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힘의 관계가 어때요? 왕권과 신권에서 왕권이 우위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자기 권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니까 견뎌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어쨌든 실권은 누가 있어요? 여전히 영조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조 눈밖에 나는 것도 싫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하경궁 씨의 한중록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쩔 수 없었다.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과 모든 그런 노론이나 자기 가문을 옹호하는 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식의 어떤 이 악연일까? 악연이 그럼 명의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고요. 하경궁 씨도 1735년 6월 18일 음력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을묘년에 태어났고요. 개미, 병술, 경인 이런 사주가 나옵니다. 이 사주도 시도 전해지는 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두 부부관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간이 양수인 임인데 자기 부인 하경궁 홍씨의 일간이 병화예요. 수와 화입니다. 근데 이게 양화와 양수죠. 그러니까 병임, 충, 상충 관계가 딱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이 연애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같은 을묘니까 띠도 같고 나무명도 같아요.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차별을 정당한 게 아니지만, 자, 이건 부부의 관계잖아요. 왕이 될 사람과 왕비가 될 사람, 즉 신하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위계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수와 대개수, 보통 궁합을 보러 갈 때 이렇게 수 같은 이런 나부 모형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안 좋다. 이거는 말 그대로 대개수예요. 큰 계곡물이란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럼 더 큰 물이 되는 거니까 뭐 부자가 된다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홍수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봉건 시대 이런 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누르거나 극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좀 생해주는 이런 궁합을 좋은 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간에서도 충을 하고 이건 기질의 180도 다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나붐에서도 사실은 서로 비등비등한데 둘이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혼인한 결과는 뭐예요? 결국 사도세자가 해경공홍 씨와 서로 이게 원망하면서 서로 이게 파국이 나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왕실의 혼사니까 이 왕비를 간택하고 그럼 사주단지 주고받고 다 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다. 그러면 아니 좀 나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당시의 관상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못 봤을까? 아니면 안 봤을까?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이걸 못 봤을까? 뭐 이런 의문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돌팔이가 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노론 가문, 노론 정치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권력을 계속 이제 재생하기 위한 이런 혼맥이라고 만들잖아요. 소위 정략결혼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결혼들은 사실 정략결혼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뭐 서로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면 사실 서인 때부터요. 서인, 그러니까 이 그 동서붕당 그때부터 이 서인 쪽에서는 하나의 당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혼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의 혼인, 즉 뭐냐면 뭐 왕의 정비나 이 후궁이나 뭐 빈을 이렇게 책봉하는 문제, 세자의 어쨌든 이 그 비를 갖다 책봉할 때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당파의 아주 이 정책이었던 거예요. 최고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권력을 유지하는데 좋은 수단이 없으니까.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 태종이 있잖아요. 딱 그 무인정사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바로 외척을 다 작살내는 거였어요. 바로 자기 마누라 부인 그 이 민씨 다 그 저기 도륙을 하고 세종으로 권력을 넘길 때, 그러니까 세종의 처갓집 또 다 도륙을 냈어요. 왜?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큼 사실은 왕권을 위협하고 정치를 혼탁스럽게 하는 거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소위 세도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도 정치가 뭐예요? 정확히 외척 세도 정치예요. 외척 세도 정치. 바로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 정조예요.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가족 관계로 얘기할 텐데, 자, 정조는 1752년 9월 22일 태어나서요. 임신년 경술월 김요일 을축시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시도 이게 전해져 오는 게 을축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정조는 효자였습니다. 일성이 뭐예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니 몰랐어요? 사도세자가 역적이란 걸? 이 정조의 정통성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역적의 자식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조도 뭐예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그 저기 뭐 바꿔가지고 그 영조의 아들 중에서 일찍 죽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왕위를 하는 거지만, 아니,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다 알지.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나는 역적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정책 함의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항상 애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그 살펴봤던 경종도 어머니 희빈장 씨가 그렇게 사격받고 죽는 거, 뭐 연산군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정조. 근데 정조는 이탈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움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그 해경궁 홍씨 어머니, 이 가문은 작살냈죠. 등등 이랬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극진하게 보살피고 그랬다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묘라고 하는 일주가 명리의 그 고전에 따르면은 가족우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토는 대지라고 했잖아요. 모성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을 받아들이고 이게 그 자라게 만드는 모성이 좀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좀 가족적인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 부모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정조의 자식 순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재미나요. 또 이 명리적인 관계에서 이 정조 자신이 기토니까 임수하고의 관계에서는 토극수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즉 자기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성인데 음양이 같아요, 달라요? 자,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모토니까 편관으로 굉장히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데, 기토는 이게 정관이니까 이렇게 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음양이 달라지면 유정한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정관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즉 자식이 된 거잖아. 이 보면 이건 아버지가 자식이 되니까 불편한 건데.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였어요? 월은 부모 형제의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뭐예요? 사도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토생금의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월간에 있는 이 경금을 돕는, 이것도 유정하게 돕는, 왜냐면 이게 정인이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자리의 경이 뭐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되는 거죠. 이 자리로 갖고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띠로 놓고 보자고요. 사도세자와 해경공 씨는 다 토끼띠니까 다 해묘미, 목의운동을 하는 띠잖아요. 아들 정조는 신금, 원숭이 띠니까 신은 신자진, 수의운동을 하기 띠니까 수생목,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딱 이게 위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즉 내가 부모를 도와주는 모양.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내 자식이 실제 어떤 운명적으로도 나의 아랫그룹의 사람 되니까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무모행까지 뭐예요? 건봉금, 대개수, 금생수. 조선왕조의 이런 어떤 이 사건을, 인물을 갖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족의 사주 중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가족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가장 조선의 어떤 이런 왕가 중에서 사건과 관계가 명적으로 맞아떨어진 가족은 바로 저는 이 영조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다 정조한테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를 하게 된 명리적 이유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경공 홍 씨라든지 또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가 자기 남편과 아들을 그렇게 이제 그 죽음으로 내몬 거, 또 이제 보호하지 않은 거는 바로 이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쨌든 잘 보호를 했고, 결국 이제 사도세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정조가 조선의 이제 새로운 왕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 조선은 다시 한번 정체된 사회를 개혁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어떤 부국 강병이 좀 실현된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정조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모화변 얘기를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